긍정적인 사람들이 이런 악재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안전하게 벌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중수차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비관론자들은 돈을 벌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좀 영상을 좀 찍어볼 거고요. 오랜만에 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구독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들을 한번 수익률을 조금 점검해보고 비중들도 밝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다른 그런 어떤 유튜브 채널처럼 뭐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런 채널이 아니라 제 스스로 일기장 같은 유튜브이기 때문에 점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좀 상승 같은 상승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1점 거의 2%까지 올랐죠. 그리고 저는 뭐 이 그 수익률 자체 그 많이 오른 거 자체보다는 이 차트 그림이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점을 높였고 21선을 뚫었죠. 이게 진 바닥이 나오기 위해선 첫 번째 조건이 저점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이 21선을 뚫고 제대로 안착한다는 것이 두 가지 조건이었는데 지금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당분간은 조금 추세 전환을 시도를 계속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이번의 시나리오 이제 어떤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갑자기 하락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하겠죠. 그래서 작년 10월 달도 보면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급락 이후에 반등을 했었고 저점을 높이고 21선에 안착을 한 다음에 한 번 정도 조금 떨어졌지만 다시 바닥 만들고 상승했죠. 제 생각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어떤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지만 이 지지선들이 깨지기는 조금 쉽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이랑 약간은 좀 비슷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조금 다시 완화되는 모습이에요. 냉탕과 온탕을 정말 오고 가는데 주말에는 완전히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중국과 급이 다른 무역 회담을 가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진핑 주석이랑 정상급 전화 통화 등의 정상급 협의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23일에 무슨 관세 3천억 달러에서 관세 부과하고 중국도 부과했는데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조금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미증시도 올랐고 우리나라는 미증시보다 더 많이 올랐죠. 우리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이게 악재가 터지면 더 많이 떨어지고 호재가 있으면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섹터별로 보자면 당연히 IT가 강했죠. 역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자면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가 되면은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투자는 이제 반도체 특히 반도체 쪽이 많이 투자가 될 것이고 원래는 이제 하반기 3, 4분기부터는 투자 예정이었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가 되니까 계속 투자를 딜레이를 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가 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코스피 대장주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많이 올랐고 반도체 이제 장비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테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매수한 원익 IPS도 좀 괜찮게 올랐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 이재용 재판 문제가 있으면서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IT 전반적으로 크게 출렁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정치적인 악재는 매수 기회라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부분의 이제 IT 섹터들이 안정적으로 올라주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야스도 어제 조금 추가 매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죠. IT 쪽이 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었다. 5G 섹터에서 좀 되게 특이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동안 강했던 이제 RFHIC, 이노와이리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모습이었고, 오이솔루션이 18%나 올랐죠. 그리고 유비쿼스 홀딩스도 많이 올랐고, KM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5G 주들이 있잖아요. 오이솔루션이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는데, 이게 18% 오르면서 아직 5G는 죽지 않았다. 오이솔루션 력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홀딩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순환매에 대해서 그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 뭐 5G, OLED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G 안에서도 이런 순환매가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혹은 이제 많이 떨어지지 않았던 이노아이리스 이런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면서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그래서 당연히 오이솔루션도 제가 비록 매도하기는 했지만 3분기 실적이 이제 580억을 예상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좋은
좋은 실적을 예고를 했지만 저는 이제 4분기 내년에 어떤 그 실적 성장률이 크지 않다라는 그런 근거로 이제 매도를 했었고, 여전히 이제 미국 쪽 이슈들이라든가 3분기는 분명히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쪽만 많이 오르고 또 한쪽만 떨어지는 모습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의 균형에 좀 맞춰주는 모습이 좀 건전한 시장이고, 앞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것을 좀 암시하는 그런 오늘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며칠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제 8월 초에 7%를 하락하고 5% 하락한 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 이게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막 폭락장이 찾아온다, 비관론자들 이 지수 막 1700, 1800 가고 코스닥도 500 깨지고 이제 400 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예요. 근데 제가 이제 8월 6일 날 2020년 한국 주식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영상 올리면서 때 이 영상이 지금 10,000명 넘게 많이 봐주셨는데, 좋아요가 많은 만큼 싫어요도 이 영상이 굉장히 많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나중에 이제 비관론에 대처하는 자세라는 영상도 좀 찍을 텐데, 이 영상의 이제 핵심이 그거였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이 되면은 우리 한국 주식은 크게 상승할 수 있고, 반도체, IT나 이제 정유 쪽으로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왜냐면 투자가 살아나고 제조업이 살아나면서 그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핵심 골자였는데, 이 이제 가이드 튜브라는 분이 뭐 진정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될 거라고 보는 건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죠. 저도 알 수가 없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지금 한국 증시가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악재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영이. 그래서 오늘같이 이제 악재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면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좀 내용의 어떤 핵심을 좀 잘 못 파악을 한 것 같고, 또 어떤 글들은 뭐 이렇게 말해놓고 폭락하면 책임질 건지 뭐 이러면서 뭐 개미 돈 털려고 하는 인간 대다수다라고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2000대에서 다 팔고 2, 3년 후에 매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좀 어떤 대처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런 이제 비관론자들이 이제 하락을 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종토방 가면은 막 나는 뭐 며칠 전에 매도를 했고 잘 됐다 막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들이 매도할 때는 얘기를 안 하고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 매도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비관론자들은 그냥 좀 천성이 좀 뭐랄까 좀 못돼 먹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이제 본인의 돈들은 지킬 수 있겠지만 동전의 한쪽 면만 바라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이 떨어지는 게 어떤 악재가 나오면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 어떤 기사라든가 언론에서 공포심을 조장하기 때문에 추가 하락하게 되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비관론자들의 어떤 영향력이 더 커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특징이 제 생각에는 어떤 이런 그 일련의 사이클들로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훨씬 더 크게 빠지는 것들이 어떤 주식시장의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반대로 악재가 해소가 되거나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저평가인 기업들을 매수하는 현명한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반등이 크게 나오는 그런 반대 과정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 비관론자들은 이 한 가지만 바라볼 줄 알지 그 반대의 과정, 반대의 사이클들은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좀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관론자에 휩싸인 자들은 돈을 어떻게 하면 잃지 않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들이 이런 악재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안전하게 벌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악재가 많지만 어떻게 해서 내 돈을 지키면서 벌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긍정론자가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승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들이 지수가 이 550이 갔었을 때 용감하게 매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하죠. 왜냐면 그들은 500을 깨는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저 그 시기에 투자하지 않은 것에 만족을 하면서 투자하지 말라고, 경제 무너진다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항상 낙관론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에서는. 다만 맹목적인 낙관론자가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제가 이제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코스피 지수가 뭐 2,500, 2,600일 때
모카셈이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3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런 맹목적인 무조건적인 상승 말고 주가가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악재가 다 반영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게 정말 합리적인 이게 지금 저평가 구간인지 고평가 구간인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잠깐 보면은 제가 그 저번 주에 두 개 종목을 좀 다시 편입을 해서 종목이 12개가 됐어요. 제가 이제 5개에서 10개 정도가 적당하다 그랬는데 종목이 저도 너무 많아요.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뭘 팔지를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번 주에 이제 신규 매수한 종목이 SOE를 저 지난 목요일 날 매수를 했고 워닝 IPS도 매수를 해서 지금 비중은 뭐 크게 들고 있진 않은데 제가 이거는 2020년에 반드시 좋아질 종목이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이 두 개 종목은 그 정유 쪽이랑 반도체 쪽은 해서 영상을 좀 찍을 예정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기존 종목들의 이제 비중이랑 수익률을 잠깐 보자면은 현대엘리베이터는 아직도 마이너스 8%여서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5개월 동안 들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때 약간 조금 현금화를 했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이미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합니까? 뭐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고 지금은 이제 기대감이 아직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하고 있고 아마 한 몇 주 내로 이제 정상회담이 그 한미 연합훈련 때문에 미사일을 계속 발사를 하면서 못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합도 끝났고 미사일을 많이 추가적으로 발사시키지 않고 이제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되면은 다시 좀 오를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홀딩을 하고 있고 KMW가 저번 주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수익률이 지금 한 38% 정도 됐는데 이때 이제 매수를 많이 하고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고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는 아직도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 20%예요. 좀 오늘 좀 오르긴 했는데 여기에 쌓인 매물들을 다 해소하고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한 2, 3주 혹은 이제 한두 달 정도는 더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치스 제가 그 비메모리 쪽 얘기하면서 매수한 종목인데 이제 플러스 7% 구간에 있고 이노아리스는 조금은 하락해서 23% 비중이 이게 KM이랑 이노가 비중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바이오 매수한 헬릭스미스랑 지트리비엔티도 헬릭은 굉장히 약수익권이고 지트리비엔티는 플러스 4%여서 이제 차트상으로도 21선을 지금 좀 깨는 모습이고 여기서 바닥만 확실히 다져준다면은 앞으로 조금 좋은 모습이 좀 기대되는 그런 모습이고 서진 시스템도 아직은 마이너스 8% 야스 제가 좀 조금은 OLED에서 가장 강하다라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이게 윗꼬리를 달면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저 개인만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고점에서는 차익 실현을 좀 할 거다. 왜냐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분기 실적이 잘 나올까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5G처럼 본격적으로 그 매출이 잘 나오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최소한 4분기, 내년 정도는 돼야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아직은 큰 틀에서는 박스권 장세가 한 몇 달 정도는 조금 더 이루어질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박스 살짝 뚫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저점을 조금 높이면서 박스 뚫고 이제 오르는 시기가 아마 내년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는 이제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제 현금과 비중 조절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RF도 한때는 마이너스 10%까지 가면서 좀 속을 썩였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때 이제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플러스 10%여서 이제 비교적 효자 종목으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전고점에 거의 다 왔는데 이거는 조금 야스랑은 다른 게 이제 뭐 중국 화웨이 쪽 이슈가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최소한 4분기부터는 반영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것도 좀 차익 실현을 조금 할지 말지 개인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포트를 간단하게 한번 봤고 비관론자가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성공 투자하셨기를 바라겠고요. 주말도 좀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